안녕하세요. 세절기 기초영문법의 김유리입니다. 오늘 9강 진도를 나갈 텐데요. 저희가 저번 8강에서 준동사 파트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배웠고 오늘 9강에서는 준동사의 마지막인 분사 파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의 개념을 먼저 잡고 갈 텐데 분사란 일단 분사도 저번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준동사에 속해요. 여러분 준동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준동사가 뭐라고 했죠? 동사에 준하는 애들이라고 했는데 그죠? 동사를 한 번 더 써주고 싶어서 다른 품사로 바꿔준 것을 준동사라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했고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바꾼 게 동명사라고 했죠. 그러면 분사는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분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용사랑요 부사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우리가 분사라고 부르는 거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조금 뒤에 나올 분사 구문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분사 구문이 바로 부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개념을 읽어보면 분사는 동사의 형태를 변형하여 형용사처럼 쓰여서 여러분 형용사 역할이 뭐죠? 기본적인 역할? 그렇죠.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죠. 분사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데 분사는 형태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ing 형태가 있고 뒤에 나오는 pp 형태가 있는데 ing 형태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ing 형태는 우리가 따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현재 분사라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 시제에서 이미 배운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진행형은 어떻게 만들죠?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형을 붙여서 만들었잖아요. 여기 요 ing, 요 형태를 바로 현재 분사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진행형에서 배웠던 요 ing가 바로 현재 분사였던 거예요. 그거를 더 자세히 지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능동의 의미를 갖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무엇 하는 또는 무엇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예문으로 봐야 좀 더 감이 잘 오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분사,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를 먼저 볼게요. 나는 보았다. 어떤 아이를 보았냐면 베이비를 보았는데 어떤 베이비를 보았냐면 잠을 자고 있는 자다는 영어로 sleep이죠. sleep. 근데 자고 있는 이렇게 니은이 붙어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사의 형태로 만들어줬죠. 그러면 이게 자고 있는 이런 형용사가 돼서 sleeping baby 하면 잠자는 아기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꾸며줄 때도 있고 이때의 역할은 뭔가요? 능동이죠. 능동. 뭐뭐 하는 능동적으로 무엇을 하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행 시제에서 배웠던 예문도 한번 볼게요. 진행 시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비동사 플러스 ing. 이때는 진행이기 때문에 무엇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She is drinking a cup of coffee 하면 그녀는 마시고 있는 중이죠. 무엇을?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시제 파트에서 이미 배운 거고요.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바로 이런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명사를 앞이나 또는 뒤에서 수식할 수도 있거든요. 뒤에서 수식하는 이런 분사의 형태. 이게 지금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면 과거 분사는 무엇이냐? 과거 분사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동사에다가 ed를 붙이거나 이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사실은 pp예요. pp. pp를 우리가 또 어디서 배웠냐면 시제 파트에서 완료 시제 파트에서 현재 완료를 have pp라고 배웠었죠. 네, 이미 배운 사항이에요, 사실. 그래서 얘를 과거 분사라고 배웠을 거예요. pp. 즉 과거 분사. 얘가 과거 분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제에서 말고
그냥 분사로 쓰일 때는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의미는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시제에서 배운 거고, 수동에 지금 초점을 맞춰주세요, 여러분. 수동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무엇 무엇 되어진, 무엇 무엇 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한번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Sally have a book. 셀리는 책을 가지고 있어요. 명사죠, 명사. 그런데 책이 영어로 쓰여진 책이에요. 쓰여진 하면 수동의 의미 아니에요? 맞죠? 능동은 쓰다잖아요. 쓰다. 쓰는, 자기 자신이 쓰는 책이 아니라 쓰여진이겠죠. 그래서 여기 pp가 온 겁니다. 참고로 write은 쓰다로, 과거는 wrote, 과거 분사는 written,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 pp 형태가 여기 와서 명사를 후치 수식해주고 있네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셀리는 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책을요? 영어로 쓰여진 책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거 분사는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 네, 수동입니다. 수동.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을 해줘야 되고요. 과거 분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동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는 게 포인트.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시제에서 봤던 완료 형태도 한번 봐볼게요. 그는 he was drawing. 그는 지금 그리고 있어요. 무엇을? a picture.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fallen leaves예요. 이미 완료가 된 상태죠. 떨어진. 이미 완료가 된 상태를 나타내주는 pp입니다. 떨어진 나뭇잎을 그리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그럼 분사의 어떤 대표적인 문장을 저희가 살펴본 거고, 본격적으로 분사의 역할을 분류해서 한번 봐볼게요. 분사의 역할 하면 분사가 당연히 형용사이므로 명사를 직접적으로 수식하거나 보충 설명을 해주겠죠. 그래서 명사를 수식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사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앞에서 또는 뒤에서 수식할 수 있다. 문장 한번 볼게요. Did you see? 너는 보았니? 어떤 강아지를 보았니? That barking dog 하면 bark가 짖다거든요. 짖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ing 형태로 바꿔져서 짖는, 짖고 있는 강아지, 이런 문장을 만들어줬습니다.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이것도 많은 사람들은요 좋아합니다. 차를. 근데 어떤 차를 좋아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묶어줄게요. made는 make의 pp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pp 형태이므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나요? 그렇죠, 수동. 그러니까 직접 만드는 이 아니라 만들어진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차들을 좋아해요. 만들어진 in Germany 하면 독일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를 좋아한다. 여기서 보면 이 dog라는 게 능동적으로 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인 ing를 써줬고요. 차는 자기가 직접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동의 pp를 썼다는 거. 이게 바로 분사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용사가 이제 명사를 꾸밀 때도 있고, 명사를 뒤에서 혹은 앞에서 직접적으로 수식을 할 때도 있고, 보어 역할을 할 때도 있잖아요. 보어 역할을 할 때를 볼게요. 어머니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죠. 감각동사에서 배웠어요. 보였다. 어머니는 보였어요. 어떤 상태로 보였냐면 여기가 보어 자리인데, 여러분 원래 surprise는 동사예요. 동사. 놀라게 하다입니다. 놀라게 하다. 그런데 엄마가 지금 능동적으로 뭔가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놀람을 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분사 형태인 pp로 써줘서 보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엄마의 상태를, 주어의 상태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놀란 것처럼 보여요. 놀란 것처럼 보인다.
어디에 있어서? at my gift. 내가 선물을 드려서 거기에 놀란 것처럼 보인다. 해서 이 형식 문장에서 주격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5형식 문장을 한번 볼게요. 보어가 들어가 있는 거는 2형식하고 5형식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my hat, my teeth tested. 여기가 목적격 보어 자리. 여러분, 5형식 문장 잘 생각해 보세요. 5형식 문장에서 have, make, let을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시키다라는 뜻으로 배웠어요. 여기선 가지다가 아니라 나의 치아를 가지다가 아니라 나의 치아가 뭐 되게끔 시켰다. 뭐 되게끔 시켰냐면 테스트를 받게끔 시켰다. 즉 나는 오늘 치아 검진을 받았다. 이런 문장이 되는데 여러분, 치아가 자기 자신을 테스팅을 하나요? 테스트를 하나요? 능동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테스트를 받는, 검진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동의 과거 분사를 잘 써줬습니다. 그러면 출제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이 보어 자리에서 출제 포인트가 많이 나오는데 주어, 동사, 특히 주격보어 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도 나오고요. 여기 부분에 들어갈 때 감정동사의 분사 형용사 다시 그러면 이제 출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방금 봤던 예문과 관련된 출제 포인트입니다. 주로 이 형식 문장에서 등장하는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감정동사의 분사 형용사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surprise 하면 동사를 했죠, 여러분. 동사. 놀래키다요, 놀래키다. 동사로. 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실 법한 단어 interest. 이것도 동사로 흥미를 주다라는 동사입니다. 흥미를 주다. 그리고 또는 shock. 이것도 동사인데 이거는 충격을 주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분사로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흥미로운 이거를 분사로 만들면 얘가 직접 흥미롭게 하는 거니까 ing만 붙여주면 되겠죠. 이러면 흥미로운 이런 형용사가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흥미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흥미로움을 느낄 때 그때는 여러분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PP의 형태로 써줘야겠죠. 맞나요? 네, 여기까지 이해를 한번 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배울 건 다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이나 또는 사람이 흥미를 직접 불러일으키면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 ing를 써줘야 되고요. 어떤 사람이 감정을 수동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는 상태는 pp를 써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부분의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랑 같이 볼게요. amazing은 amaze라는 동사에서 여기에 있는 형용사들은 다 이제 동사에서 온 거예요. 동사를 분사로 만들어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아예 사전에 형용사로 등재가 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amaze는 사전 찾아보면 동사로 놀랍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이라고 하려면 amazing 이렇게 ing를 붙여야 되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놀랐어요. 내가 수동적으로 놀라면 amazed 이런 표현을 써줘야 된다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가장 잘 나오는 surprising, 놀라운, surprised는 내가 직접 놀란 거, 사람이 직접 놀란 상태. 수동적으로 그 감정을 느끼는 상태. 그리고 이거 되게 많이 나오죠? boring 하면 지루한이에요, 지루한. 그런데 내가 지루함을 느껴요. 그러면 I am bored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럼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This book 하면 사물이죠, 사물. 여러분, 사물이 감정을 느낄 수가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사물은요, 감정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을
유발시켜줘야 됩니다. 나를 흥미롭게 해주는 책이다. 이런 문장을 만들려면 이 도어 자리에 분사를 넣을 때 현재 분사인 ing 형태로 넣어야 맞는 문장이죠. This book is very interesting 하면 이 책은 매우 흥미롭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his book is very interested 하면 책이 흥미를 느끼고 있는 상태다.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물주어에는요, 여러분, 사물주어는 분사 ing형하고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PP가 온다거나 하면 무슨 판타지 영화나 뭐 해리포터에나 나올 법한 그런 문장이 되겠죠. 사물이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상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사물은 분사, 현재 분사와 어울린다라고 개념화를 시켜주시고요. 그러면 이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이번엔 주어가 사람이에요, 사람. 그녀는 흥미롭게 하는 게 아니라 흥미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문장을 읽어보면 In watching the movie, 그 영화를 보는 것에 흥미를 느끼니까 수동적으로 흥미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흥미를 주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PP 형태인 interested를 써줘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즉 여기에 she is interesting 하면 이것도 어색한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또 보면 please라는 단어는 사전 찾아보면 기뻐하게 하다예요.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다. 그랬을 때 아빠가 지금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소식의 기쁨을 수동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태니까 PP를 써줬습니다. My father was pleased with the news. 이렇게 하면 아버지는 그 소식에 기뻐하셨다. 기쁨을 느끼고 있는 수동의 형태. 그래서 과거분사를 써줬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사물은 감정을 느낄 수 없으므로 감정을 유발하는 ing랑 쓴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요. 감정을 줄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거나 재미있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실 ing도 쓰고요. pp형도 써요.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ing만 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감정을 사람이 직접 유발시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땐 ing를 써줘도 됩니다. 바로 이 예문처럼요. Mr. White is an interesting man 하면 Mr. White 씨는 화이트 씨는 흥미를 주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능동적인 뜻이 되죠. 이럴 때는 Mr. White 씨가 지금 interest, 그러니까 흥미를 느끼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흥미를 주는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여기까지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부사 역할을 하는 분사 구문이라는 거를 살펴볼게요. 분사 구문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부사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처음 배우면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한번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사 구문은 왜 생겨나느냐? 쓰는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분사 구문의 재료는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입니다. 이런 형태에만 분사 구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접속사 파트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종속절이라고 배웠고 얘가 진짜 주인인 절이기 때문에 얘를 주절, 얘를 종속절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이게 딱 베이스예요. 이렇게 있어야만 분사 구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권 사람들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문장을 2개나 써야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 줄이고 생략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프랙티컬한, 그러니까 실용적인 문장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를 그냥 지워버립니다. 접속사를 지우고, 그리고 만약에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똑같으니까 어차피 지워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도 지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사를 분사 형태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떤 문장 형태가 탄생하냐면 앞에 그냥 대뜸 이렇게 ing가 나오고 쭉 이어지고 컴마가 찍히거나 없을 수도 있어요. 컴마가 찍히고 주어 플러스 동사, 주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분사로 만들어준 거 있잖아요. 분사로 만들어줬는데 얘는 지금 문장이 아니라 절이 아니라 구죠. 구라는 건 단어들의 덩어리가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 걸 구라고 했으니까 분사로 만들어진 구다 해서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문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여기에 1, 2, 3단계로 쭉 나와 있어요. 일단 맨 처음에 종속절이 있겠죠. 당연히 종속절의 접속사를 지웁니다. 이런 문장이네요. Because I took the train. 내가 기차를 탔기 때문에 I could arrive there earlier. 나는 도착할 수 있었다. 그곳에 더 일찍.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종속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속절의 접속사를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이 문장만 남겠죠. I took the train. I could arrive there earlier. 이런 문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주어가 일치하죠. I 이런 식으로 주어가 일치하죠. 그러니까 주어가 일치하기 때문에 두 번 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도 지워버립니다.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일치할 경우에는 종속절의 주어도 지워요. 그리고 나면 남는 게 동사 구가 이렇게 남네요. 동사의 덩어리들이. 그러면 남아있는 동사를요 분사의 형태로 만드는데,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남아있는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형인 take의 과거형인 took이 남았다고 해서 tooking 이런 형태로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took의 원래 형태가 뭔가요? 그쵸, take죠, take. 그래서 take에다가 ing를 붙인 taking 이렇게 맨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taking the train, I could arrive 여기 대열이 빠졌네요. arrive there earlier 이런 식으로 분사 구문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을 일단 배웠고, 예문을 통해서 더 보도록 할게요. 분사 구문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문장을 딱 봤을 때 여러분이 그냥 분사 구문으로 알아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문장으로 안 나오고요. 제가 밑에 원래 문장을 써놨죠. 이런 문장으로 안 나오고 바로 분사 구문의 형태로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이 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해석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분사 구문의 해석법. 분사 구문인 걸 일단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ing로 시작하거나 또는 pp로 시작을 하는데 얘가 분사 구문이다 하고 알아보면 주어가 일단 없어요. 그러면 주어를 찾으러 뒤로 갑니다. 일단은 주어를 찾는다. 주절에서 주어를 찾아요. 그죠? 주어는 롤이라는 사람이네요. 롤이라는 사람. 그러면 이 주어를 앞으로 끌고 옵니다. 분사 구문으로 끌고 와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주어가 분사하면서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마치 얘가 서술어처럼 지금 쓰이고 있죠. 그런데 선생님, 접속사가 생략이 됐는데 접속사가 생략이 된 걸 어떻게 알고 무조건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건 일종의 팁이에요. 팁, 해석 팁. 왜냐면요, 접속사를 저자가, 글쓴이가 지웠다는 거는 사실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무엇 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대부분 뜻이 맞아 떨어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Putting down her book. 주어가 없으니까 주어를 찾으러 갑니다. 로리가 주어네요. 그럼 로리가 뭐뭐 하면서, 로리가 그녀의 책을 내려놓으면서, 로리는
walked over to the roof. walked over to the door. 문 쪽으로 걸어갔다 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원래 문장을 보면 생략된 접속사가 뭐죠? 지금 after죠, after. 물론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접속사가 생략되었으니까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냥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면 논리적인 어떤 논리에 위배되지 않고 그냥 해석이 자연스럽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원래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도 그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주어가 없으니까 뒤에서 주어를 찾아요. 그러면 내가 음악을 들으면서 listening to music. 내가 음악을 들으면서 I played games. 나는 게임을 했다. 그리고 원래 문장을 봐도 여기 while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뭐 하는 동안에 나는 음악을 듣는 동안에 내가 게임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사구문 해석법 팁을 드렸고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원래 문장에서 이제 분사 구문을 만드는데 접속사를 지우고 주어도 일치하니까 지우죠. 근데 남는 게 비동사란 말이에요. 비동사의 원래 형태는 뭔가요? 그죠? be죠. 그래서 being, listening 이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분사에서 being은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이렇게 listening 이라고 시작한 문장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써놨죠. 이때 being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동태 문장에서 접속사가 있고 주어가 있고 수동태는 be 플러스 pp 이렇게 생겼죠. 그랬을 때 접속사가 지워지고 주어가 일치할 때 주어가 지워지고 비동사가 남으니까 being, pp 이런 식으로 분사 구문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being은 생략이 된다고 했으니까 being을 지우면 뭐만 남죠? 네, 그렇죠. 과거 분사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로만 시작하는 분사 구문도 탄생이 되는 겁니다. 뒤에서 한번 예문이랑 같이 볼게요. 바로 이런 예문이요. 바로 pp로 시작했죠. 그 이유는 앞에 being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과거 분사의 포인트가 뭐였어요? 수동이죠, 수동. 수동처럼 해석을 해줘야 돼요. 주어를 찾으러 일단 뒤로 가면 주어가 더 카네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가 수리를 한 게 아니라 수리가 된 겁니다. 수리가 되면서 properly, 알맞게 수리가 되면서 그 자동차는 어디라도 갈 수 있었다. 이런 구문이 됩니다. 원래 문장을 보면 접속사 as가 쓰였네요. 그래서 원래 문장에서는 때문에 이거를 생략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접속사의 의미를 다 저희가 살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접속사가 지워졌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무리 해석을 해도 모르겠다. 그럴 때는 그냥 무엇 하면서 이렇게 동시동작으로 해석을 해주면 거의 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직접 종속절과 주절이 있는 문장을 가지고 분사 구문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직접 만들어서 여기다가 써보시고 다시 재생해 주세요. 네, 그럼 분사 구문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 When the girl saw the police officer 하고 종속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주절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접속사를 지워버립니다. 네, 지우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보니까 the girl 하고 she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주어가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어를 또 지웁니다. 그러면 남는 동사가 뭐죠? saw죠. 그런데 so에다가 ing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so의 원래 형태인 see에다가 ing를 붙여주면 seeing the police officer 컴마하고 주어 동사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네. 그래서 올바른 분사 구문은 seeing the police officer. 해석은요. 그 경찰관을 보면서 또는 보고 그녀는 도망을 갔다. 이런 문장.
그 다음 문장도 해볼게요. 접속사를 지웁니다. 일단 접속사를 지우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she 주어가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우고요. felt의 원래 형태가 뭐죠? 그렇죠. feel이죠. feel. 그래서 feel에다가 ing를 붙여주면 돼요. feeling tired. 그러면 피곤하기 때문에 그녀는 이 문장을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She didn't do anything yesterday. 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 Because I had no money. 내가 돈이 없어서 I couldn't buy the ring. 나는 그 반지를 살 수 없었다. 라는 문장인데 여기서도 접속사를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주어가 일치하네요. 그러니까 주어도 지우고 나니까 남는 게 뭐예요? had인데 had의 원래 형태가 뭐죠? 그렇죠. have죠. have. 그래서 having no money 하고 요거를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서 없는 상태로 없으면서 나는 그 반지를 사지 못했다. 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보이시죠? 접속사와 상관없이 그냥 무엇 하면서 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해석을 할 때. 자, 그럼 이제 출제 포인트를 하나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출제 포인트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둘 중에 무엇을 고르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 아까 전에 봤던 감정 동사의 분사화도요. ing냐, ed냐, pp냐 이런 걸 묻는 문제였잖아요.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아까는 동사를 좀 특정 지어서 감정 동사만 봤던 거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출제 포인트는 분사에서 여러분 거의 모든 출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의 이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분사 파트에서는. 한번 읽어볼게요. 분사 파트에서는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와의 능동과 수동 관계를 따져서 현재 분사인지, 즉 ing인지 과거 분사인지 pp인지를 파악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뭐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 관계를 따져야 하는데 이 관계는 누구랑 따지냐면 분사가 수식 또는 보충 하는 명사와의 관계를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분사가 수식 또는 보충하는 그 명사가 직접 하면 ing, 당하면 pp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pp로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분사 구문이라고 그랬죠. being이 생략이 돼서 그러면 주어를 찾으러 갈게요. 주어가 제임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읽어보니까 driven through the traffic jam 그러니까 교통체증을 뚫고 운전을 하는 제임스가 여러분 직접 운전을 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driven 과거 분사로 쓰면 틀리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능동 형태인 ing 형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교통체증을 통해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제임스는 was worried 걱정을 했대요. 뭐에 대해서? about arriving late 늦게 도착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드렸던 분사 해석 팁에서 주어를 먼저 찾으라고 했잖아요. 문법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어를 먼저 찾아야 이 주어가 능동적으로 하는 행위인지 수동으로 당하는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문법 문제로 나왔을 때도 주어를 먼저 찾으러 가야 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분사 구문에서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를 고르는 거고요. 이번에는 그냥 분사, 일반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를 볼게요. Don't step on. step on 하면 밟고 올라서다인데 Don't step on the breaking glass 하면은 glass는 유리란 말이에요. 근데 유리가 직접 무언가를 깰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깨어지니겠죠. 수동의 의미를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는 유리가 아니라 깨어진 유리 해서 수동의 의미로 써야 하기 때문에 break의 pp
형태인 broken이 와야겠죠. 그래서 don't step on the broken glass 하면 깨어진 유리를 밟고 올라서지 마라 라는 문장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저희가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까지 다 맞춰봤고요. 마지막으로 체크업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 다시 재생해주세요. 네, 체크업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1번 보면 she seemed 하고, 여러분 seemed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예요. 뭐뭐처럼 보이다. 그러면 뒤에는 무슨 자리죠? 그렇죠, 이형식이니까 주격 보어 자리인데 그녀는 놀란 것처럼 보인다. 수동태로 감정을 느낀 상태, 놀란 것처럼 보인다 또는 놀래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둘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보면 누군가를 놀래키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뉴스에 수동적으로 감정을 느낀 거예요. 놀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surprised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놀란 것처럼 보여요. 놀란 감정을 느낀 것처럼 보여요. 그 소식에. 아시겠죠? 문법적으로는 둘 다 되는데요. 문맥상 누군가를 놀래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수동적으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거 분사인 pp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나의 여동생은 앉아 있었는데 하고, 여러분 read는 동사 아니에요? 동사? 그죠? 그리고 reading은 분사죠. 또는 read의 과거 분사형도 read예요. read라고 읽죠. 그래서 이거를 과거 분사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얘는 현재 분사. 자, 그랬을 때 여동생이 앉아 있는데 어떤 상태로 앉아 있냐면 읽어지는 상태로 앉아 있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직접 읽는 상태로 앉아 있을까요? 그죠?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읽고 있는 상태로 앉아 있겠죠. Reading the newspaper on the sofa. 그러면 소파에서 지금 신문을 읽고 있는 상태로 앉아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read가 왜 안 되는지 알겠죠? 동사가 와도 안 되고 과거 분사라고 봐도 수동의 의미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분사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The amusement park. 놀이공원은요, 동사가 나오고 excited, exciting place예요. 이거 둘 중에 고르는 건데, 여러분 놀이공원은 사물이잖아요. 사물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죠. excite 하면은 흥미를 유발시키다 라는 말이에요. 재미있게 해주다. 그런데 사물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을 유발하는 ing 형태로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장소이다. 아이들에게는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Please bring me a cup of water. 나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세요. 하고 뒤에 나오는 분사가 후치수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물 한 잔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죠?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수동 형태인 filled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fill은 채우다. 그래서 나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세요. 무엇으로 채워진? 얼음으로 채워진. 그러니까 얼음이 들어가 있는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아이반이라는 사람이 is very interesting 또는 interested person to talk to예요. 해석을 해보면 아이반이라는 사람은 매우 어떠어떠한 사람이다. 재미를 느끼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흥미를 주는 사람일까요? 뒤에 이거 해석해보면 말하기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흥미를 주는 사람이겠죠. 능동적으로 아주 재밌는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라서 interesting이 맞고요. 그러면 interested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뭐뭐에 관심이 있다는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interested
interested in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흥미를 느끼는 수동의 형태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뒤에 수식을 해주는 명사가 남아있죠. in이 아니라. 그래서 즉 흥미를 유발해주는 재미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므로 여기는 interesting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6번. 6번은 제가 일부러 being을 이렇게 넣어놨고 이거는 현재 분사고 이것도 분사인데 being이 생략이 되면 과거 분사만 남죠. 그러니까 이건 능동의 의미고 이거는 수동의 의미예요. overwhelm은 뭔가를 압도시키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랬을 때 주어를 먼저 봐야겠죠. 주어가 압도를 하는 상황인지 압도를 당하는 상황인지. 그럼 주어를 보면 he예요. he, 사람. 해석을 해보면 he couldn't even say a word 하면 그는 심지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왜요? 그 영향, 그 효과에 압도를 한 게 아니라 압도를 당한 거겠죠? 그죠? 수동형으로. 압도를 당해서 그 영향에 그 효과에 압도를 당해서 어떤 감정을 느껴서 심지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overwhelming이 들어가려면 뒤에 어떤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무엇을 압도하면서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이, 그죠? 목적어가 없이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수식어 오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그 영향에 의해서 무엇 된으로 수동의 과거분사형을 골라줘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볼게요. 이것도 같은 구조인데 주어가 you예요. 해석을 해보면 You will see the building. 당신은 그 건물을 볼 것입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거는 turned는 돌아치다, turning은 직접 자기가 돌다 했을 때 turn right 하면 오른쪽으로 돌다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직접 돌아보시면 그 빌딩이 보일 거예요 라는 말이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돌려지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 자신이 turn을 하는 거기 때문에 turning 이라는 현재 분사가 맞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분사 파트를 맞춰봤고요. 저는 다음에 10강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